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 차트 슬라이드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거는 여기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막대 그래프 하나, 꺾은 선 그래프 하나 두 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한 번에 혼합되어 있다라는 거 조금 체크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 이 꺾은 선 그래프는 보조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한다는 거, 요걸 좀 기억해 두세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전망 제목을 써두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 때는 이 글 상자에서 차트라는 부분을 요걸 클릭을 해도 되고요. 혹은 만약에 작업하다가 요 글 상자가 지워졌다라고 하면 삽입에 가면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차트를 눌러도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차트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별도의 대화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여기 맨 밑에 있는 혼합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야 하고요. 여기 선택을 하게 되면 묶은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이 한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잘 보면 계열이 1, 2, 3이라고 세 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옵션 값은 여기 밑에 이 계열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열이 지금 세 개다라는 거고 항목 1, 2, 3, 4는 네 개의 데이터의 항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열이 몇 개인지 항목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는 건 문제지에서 보면 우리는 요 밑에 들어가는 계열이 두 개예요. 2020년과 2027년. 그 다음에 항목은요, 여기가 막대 그래프가 5개 있는 것처럼 전체부터 텔레헬스까지 이 5개가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목과 계열을 잘 보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계열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개 중에 이 계열 3번을 지워버릴 건데 여기서 지우는 건 아니고 데이터 창에서 지울 거예요. 그래서 계열 1은 묶은 세로 막대형, 계열 2는 클릭을 해보면 꺾은 선형이 나오고요. 이 꺾은 선형에서 이 기본 꺾은 선형은 가만 보면 여기 꺾이는 이 부분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표식이 없어요. 근데 옆에 여기 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있고요. 우리는 표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표식이 혹여라도 이거를 선택했다면, 기본을 선택했다면 나중에 옵션 창에서도 넣을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는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표식이 있는 녀석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보조축으로 지정한다라는 거에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데이터 창이 떠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요 엑셀 표시가 뜨고요. 요 엑셀 표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빨리 작업을 해야 하니까 기본으로 놔두고 작업을 해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이도록 얘를 데이터를 확대를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 1과 계열 2만 써요. 이 계열 3은 데이터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계열 3까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얘를 셀을 잡고 셀을 여기 뒤에서 클릭을 하면 전부 다 잡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클릭 삭제해서 여기에 데이터의 값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면 우리는 항목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까 여기가 5개였잖아요. 항목이 5였잖아요. 그 항목은 여기다가 추가로 입력할 건데 지금 보면 데이터의 입력의 값이 여기까지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범위가. 근데 얘를 하나로 추가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가면 오류가 났다라고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값이 없다라고 대화창이 하나 뜨는데요. 그건 무시하고 그냥 OK를 누르면 되고요.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데이터의 값과 계열과 항목의 이름을 지금부터 넣어주세요. 자, 헬스 분석까지 데이터를 넣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텔레헬스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텔레헬스라고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면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의 수식을 탐조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럴 땐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냥 데이터의 입력값을 넣으면 이 참조되는 범위를 이만큼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5.8이고요. 5.8, 38.1, 1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텔레헬스인데 오타가 있네요. 텔레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의 값이 다 들어간 걸 확인하시고 얘를 닫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차트의 크기가 이만큼까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문제지를 보고 늘려주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는 좀 문제지에 맞게 차트를 수정을 할 건데요. 여기 밑에 2020, 2027 이 부분은 우리가 범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범례 대신에 여기에 있는 표 형식의 차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차트의 요소가 나오는데 여기 범례를 체크를 풀어주시고 눈금선 여기 뒤에 있는 이 눈금선이 필요 없으니까 눈금선도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표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이 전체적인 글꼴은 도둠의 16이라고 하니까 얘를 홈에 가서 도둠의 16으로 바꿔줄게요. 도둠 16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의 제목을 지금 수정을 할 건데 차트의 제목은 궁서 24 굵게래요. 그리고 채우기 뒤에 흰색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채우기는 흰색이고 테두리가 있대요. 근데 이 테두리에 보면 전체적인 여기도 외곽선을 표시한다라는 거고요. 전체 외곽선이 있고 요 표에도 외곽선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 우리 여기 보조축 지정한 요 보조축도 사실은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 테두리가 있다 없다는 뭘로 확인하냐면 여기 옆에 있는 지시선, 이 조그만 지시선이 눈금이 여기에 지금 외곽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작업을 해볼 거는 요거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 전망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됐다라고 외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지금 넣어 볼게요.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 전망 그 다음에 단위는 제가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단위는 10억 달러예요.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는 뭐예요? 궁서 24 굵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얘의 지금 뒤에 배경에 채우기 뒤에 색깔이 흰색으로 채우고 외곽선을 입력하고 해야 되니까 이 옵션 창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창이 떠요. 서식 제목에 창이 뜨니까 채우기를 보면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라고 넣으면 되고요. 그거를 우리는 뭐예요?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었죠. 테두리를 클릭하고 실선을 넣으면 요 파란 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검정색이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넣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뒤에 그림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림자가
옵셋의 위쪽이에요. 옵셋 위쪽, 오른쪽이었죠? 오른쪽. 이렇게까지 작업하면 제목은 완성된 거고요. 이 전체 외곽에도 테두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더 클릭. 좀 헷갈리시면 바닥을 한번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전체 외곽이 잡히니까 여기 와서 다시 차트 옵션에 와서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의 실선하고 얘를 검정색으로 하면 바닥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테두리에 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표에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표를 데이터의 표를 클릭하면 얘가 지금 잡혔다라고 해서 여기 외곽이 파랗게 보이는 걸 확인하시고 다시 얘도 맨 앞에 페인트 통처럼 생긴 거에 와서 테두리의 실선이에요. 그러면 기본 검정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배경색이 지금 노란색이고요. 여기에 차트에 그 그래프가 있는 부분은 또 흰색이에요. 이 두 개를 지금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전체 외곽을 잡아야 되니까 바닥을 한번 클릭하고 이 테두리를 클릭하면 여기 잡혔으니까 여기 와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노란색 하면 요 전체 차트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그래프에 있는 요 부분은 우리가 흰색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그림 영역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면 요 말꼬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바뀌면 얘를 클릭하면 요 안에가 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또 단색 채우기 얘를 흰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걸 찾아볼 건데 여기는 0부터 180, 0부터 180이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보조축은 0부터 600. 그런데 요 사이는 지금 200씩 올라가고 있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0부터 600까지는 맞는데 100 단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럼 얘를 200 단위로 바꿔야 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눈금선이 보였었잖아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얘를 한번 클릭해주면 또 그것만 이렇게 잡혔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얘 가서 얘는 지금 그래프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맨 뒤에 보면 그래프의 형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와서 축 옵션에 가보면 단위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최대값이 600이고 기본은 지금 100씩 커지고 있고요. 여기서 100, 10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부터 해서 200 해서 600까지 여기까지 600까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지금 우리는 200씩 늘어나니까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 200, 200, 2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200이라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여기서 200, 400, 600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눈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축 옵션에 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에 실선이라고 넣어주면 이렇게 보조의 선이 생기면서 외곽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표식과 요 꺾은 선의 요 선이에요. 그러면 지시해 보면 빨간색이고 여기가 마른 목골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바꿀 거예요. 요것도 역시 여기 꺾은 선 위에서 클릭을 하면 얘들이 잡혔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표시되는 부분이 어때요? 표식 부분이 표시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열 옵션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 페인트 통에 가보면 표식 선 두 개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선부터 바꿔볼까요? 선으로 보면 실선으로 바꾸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가 빨간 선이 빨간색이고요. 그런 다음에 표식에 가서 표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채우기인데 여기에 있는 표식을 채우는 색깔이
여기는 지금 무슨 색이에요? 오렌지색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주황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요. 근데 표식이 지금 동그래요. 우리는 마른 몰 꼴이 필요하니까 표식 옵션을 클릭을 하고 기본 제공에 가서 얘를 마른 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지보다 얘가 조금 작은데 이 크기는 보통은 10에서 한 12 정도예요. 그래서 눈에 띄게 12로 늘려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커져. 지금 여러분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크게 한 건데 사실은 한 10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충분하다라는 거. 그 다음 바닥을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문제지에서 보면 맨 앞에 이 표식 위에 152.5라고 해서 2020년에 152.5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요 막대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의 값의 레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인 거죠. 숫자를 여기다 표시를 해야 하는데 다른 데는 없고 얘한테만 있으니까 요 녀석만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하고 그러면 얘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도 다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클릭이에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풀리고 얘만 선택이 되고요. 얘로 가서 여기 더하기 표시에 가보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면 152.5라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잘 보면 문제지보다 얘가 두께가 우리가 작업한 게 조금 더 얇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넓히고 싶다라면 얘를 다시 한번 바닥 클릭하고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전체로 다 잡은 다음에 데이터에 보면 계열 옵션에서 보면 간격의 너비가 있는데요. 이 간격의 너비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간격의 너비가 크면 클수록 퍼센트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은 얇아지겠죠. 여기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얘네들은 넓어지는 건데 간격의 넓이를 한 150 정도로 줄여볼게요. 150. 그러면 얘네들이 좀 넓어졌죠.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할 건 뭐냐면 여기 말풍선처럼 생긴 거에 성장률 18.8인데 요 도형은 지시사항이 1번이에요. 그러면 요거죠. 스타일은 미세 효과 파랑의 강조 1이래요. 그리고 굴림의 18포인트래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디로 가냐? 삽입. 도형에 가서 맨 밑에 말풍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풍선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크기는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위치와 크기는 작업을 하시고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노란 부분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노란 부분을 클릭하고요. 클릭한 채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렇게 뻗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 나오게 만들고 얘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세 번째 막대 그래프 끝이다라고 좀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타일에 가서 미세 효과 파랑 1 강조예요. 그리고 나서 굴림에 18포인트를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홈에 가서 굴림에 18포인트예요. 18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고요. 이 도형에 또 가운데를 하려면 텍스트 맞춤의 중간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성장률 18.8% 여기서 쓰면 되는 거예요. 성장률 엔터 18.8% 이렇게 하고 얘 크기를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조금 작나요? 네, 이 정도 너무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여기에 이 행간이 이 줄 높이가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이 녀석의 줄 높이가 1 맞네요. 1로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작업이 됐고 문제지에 보면 얘가 색깔이 조금 더 옅어요. 그러면 이것도 바꾸고 싶다면 클릭하면 전체 바닥 한번 클릭하고 클릭해주면 여기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계열 옵션에서 축에 가서 색깔을 채우기의 색깔을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문제 지시사항에 있는 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작업을 찬찬히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